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도 구금과 추방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들도 입국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란인들의 기밀 정보를 이란 정부에 넘겼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 연방기관들이 보안 정보를 공유하는 국토안보부의 핵심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프간 출신 남성이 아이스에 구금된 지 하루 만에 숨진 데 이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모델로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오버패 크릭에서 수십 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차량이 인양되며 1982년 실종된 미제 사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기술과 태권도를 결합한 버추얼 태권도 종목이 미래형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가족 이민과 영주권자 입국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도 구금과 추방 우려를 호소하고 있고 장기간 해외에 머문 영주권자들도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까지 강화된 심사와 단속 부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 이민에서 비교적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민비자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과 권익단체들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이나 구금에서 보호받는다고 보기 어려워졌고 일부 가족은 장기 구금 우려 때문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선택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심사 강화가 법 집행과 국가안보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 초청 청원서 I-130을 제출했거나 승인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법 신분이 생기거나 추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의 핵심 경로입니다. NPR이 인용한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약 34만 3천 명으로 전체 영주권 승인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해외 체류가 6개월을 넘길 경우 입국심사에서 장기 체류 사유와 미국 내 거주 의사를 추가로 확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민법상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길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해외 체류 뒤 입국할 경우 미국 내 주거지와 직장, 세금보고, 은행계좌, 운전면허 등 실제 생활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 유효 기간도 미리 확인해 만료된 상태로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란인들의 기밀 정보를 이란 정부에 넘겼다는 내용의 소송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 망명을 신청한 이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계 미국인 법률방어기금과 퍼블릭 시티즌 소송그룹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의 이민 기록과 망명 신청 내용을 이란 정부 측과 공유했다는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정보 공유가 지난해 3월부터 이뤄졌으며 미국과 이란이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만큼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 내 이란 이익 대표부를 통해 접촉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원래 회동을 통해 아이스에 구금된 이란인들의 신상 정보와 추방 관련 기록, 망명 신청 사유 등이 담긴 문서를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주장됐습니다. 특히 일부 구금자들은 이란 측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망명 신청 내용과 사건 세부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 측은 망명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거나 종교적 소수자, 성소수자라며 정보가 이란 당국에 넘어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방을 추적하는 단체들은 세 차례의 전세편을 통해 약 115명의 이란 국적자가 추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추가 정보 공유 중단과 독립 감시인 임명, 당사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소장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데이비드 벤투렐라 아이스 국장 대행 등이 피고로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아이스가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정부와 공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구금자에게 영사 접촉 권리를 안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 규정상 개인 망명 신청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금지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기관들이 보안 정보를 공유하는 국토안보부의 핵심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입 시점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추정되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일 비기밀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 전문 매체 넥스트거브는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국토안보부 정보 공유망 HSIN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시스템은 즉시 격리됐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넥스트거브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HSIN 서버와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시스템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언제 이를 인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HSIN은 연방, 주, 지방정부와 법 집행기관, 민간 기반시설 운영자들이 테러 대응, 재난관리, 치안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기밀 자료는 없지만 법 집행기관의 작전 보고서와 대응 계획, 관심인물과 잠재 위협 관련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공유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기밀 네트워크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HSIN에 담긴 정보는 비기밀이지만 고도로 민감하며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HSIN은 2026 피파 월드컵 등 주요 행사 보안 조율에도 활용되는 시스템인 만큼 관련 정보가 노출될 경우 대형 행사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아이스에 구금된 지 하루 만에 숨진 데 이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과 정치권은 당국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모하마드 나지르 파티아왈은 지난 3월 텍사스에서 아이스에 체포된 뒤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망 진단서에는 파티아왈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천식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고사로 판정됐지만 유족은 어떤 물질이 원인이었는지 그 물질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티아왈은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원으로 약 10년간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고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미국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스는 그에게 푸드스탬프 사기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두 혐의 모두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1차 부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블루먼솔 연방 상원의원은 부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겠다며 사건 은폐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또 다른 아이스 관련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아이스 요원들은 7일 단속 작전 중 멕시코 국적의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오를 상대로 차량 정지를 시도했습니다. 당국은 아라우오가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해 요원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우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FBI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은 아이스의 초기 설명은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영상과 통신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이 최소 6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모델로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보장국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식 강제 적립형 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어카운트 출범 행사에서 호주의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에 맞게 더 발전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와 협의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며 실현된다면 국민들이 은퇴 후 훨씬 더 나은 재정 상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호주의 연금 제도를 미국 근로자 은퇴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12%를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적립금은 민간 운용기관이 투자 및 관리하며 은퇴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약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 머서 CFA 글로벌 연금 지수에서 호주는 76.3점 B 플러스 등급으로 세계 상위권에 올랐지만 미국은 66점으로 C 플러스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현재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입니다. 미국에는 401k 같은 민간 퇴직연금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여서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 통계국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40.6%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이 비율은 79%에 달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악화도 개혁 논의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32년부터 연금 지급액이 약 22%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적립식 제도가 미국의 장기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호주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많은 데다 강제 저축에 대한 정치적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오버팩 클릭에서 수십 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차량이 인양이 됐습니다. 1982년 실종 사건의 단서를 찾던 민간 수색단체가 차량을 발견하면서 오래된 미제 사건에 다시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오버팩 클릭에서 오래된 차량 한 대가 물 밖으로 인양됐습니다. 차량은 약 40에서 50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차량이 언제 어떤 경위로 물속에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은 민간 비영리 수색단체가 물속에서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버겐 카운티 검찰과 셰리프국, 잉그루드 클립스 경찰, 뉴저지주 경찰,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 등이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량 발견이 주목받는 이유는 1982년 실종된 테레사 카와시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 때문입니다. 카와시는 1982년 7월 4일 잉그루드 클립스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습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카와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녀의 1977년식 닷선 280G 차량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에 인양된 차량도 같은 연식에 같은 모델로 알려지면서 실종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수색을 진행한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서치 코어 측은 최근 열흘 동안 카와시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이 일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초기 조사 결과 인양된 차량은 카와시 사건을 포함한
실종자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견이 곧바로 사건 해결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된 미제 실종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동 학대와 방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학대를 당하다 숨진 7세 소녀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이 제기됐고, 오하이오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16명의 아동이 구조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폭염 속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들이 숨지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아동을 둘러싼 학대 및 방치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장기간 학대 끝에 7세 소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서포 카운티 및 학군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7세 여아 조딘 덩컨은 2024년 12월 친모와 떨어져 아버지의 약혼 여인 에밀리 켈리의 법적 보호 아래 놓였고, 이후 수개월 동안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부상과 치료받지 못한 감염으로 숨졌으며, 부검 결과 신체에서 약 90개의 부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딘의 어머니는 아동보호기관이 보호자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아이가 학교에 약 40일간 결석했으며, 등교했을 때도 화장으로 상처를 가린 정황이 있었지만 학교와 관계기관이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였던 에밀리 켈리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켈리의 어머니와 20대 딸 역시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3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오하이오주 빈턴 카운티에서는 1세부터 18세까지 총 16명의 남매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장기간 방치됐다 구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부모와 조부모 등 성인 4명을 아동학대 및 아동위험 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들은 약 12피트 크기의 작은 방 한 곳에 최소 4년 이상 오물과 인분이 널려있는 채로 생활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영양 부족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발달이 지체된 상태였습니다.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였습니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24시간만 더 늦었어도 아이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시 현장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각각 생후 14개월, 만 2세 여아가 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는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은 잠깐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상현실 VR 기술과 태권도를 결합한 버추얼 태권도가 새로운 스포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앞둔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선수와 어린이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미래형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입니다. VR 기술과 게임 요소를 결합한 이른바 버추얼 태권도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 싱가포르 기술기업 리프렉트 테크놀로지스가 공동 개발한 종목으로 전통 태권도 기술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수들은 VR 헤드셋과 척추, 허벅지, 정강이에 부착한 모션 센서를 착용하고 3차원 디지털 경기장에서 대결합니다. 선수의 움직임을 가상세계 속 아바타가 구현하고 상대 아바타에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를 성공시킬수록 상대 체력 게이지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기존 태권도와 달리 연령과 성별, 체급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며 충격의 강도보다 발차기의 속도와 정확성, 경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코치들은 체력과 유연성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상대 움직임을 읽는 공간 인지 능력과 순간 판단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AP통신은 7일 버추얼 태권도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태권도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202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올림픽 e스포츠 위크를 통해 처음 공개됐고 2024년 첫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메달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선수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 응우엔 탄 히엔리는 국제대회 초기에는 가상 공간에서 발차기 동작을 익히는 수준이었지만 경기 전략과 움직임을 터득한 뒤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차원의 육성 프로그램과 지도자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종목으로서의 체계를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게임만 좋아하는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 브라이언 펜은 아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참가했다가 나란히 금메달을 딴 뒤 현재는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국제대회에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가의 장비 비용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센서 정확도와 납득할 만한 판정 기준, 관중 친화적인 경기 운영 방식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내 반응도 엇갈립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확장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돌려차기, 회전차기 등 다양한 발차기의 기술성과 격파, 품새 등 겨루기 외에 태권도가 가진 다른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전통 태권도의 균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 무대가 중요한 심판대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지난 5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하가이 레빈 교수 연구팀은 이스라엘과 미국, 브라질, 핀란드, 덴마크 등 5개 남성 11만 8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72년부터 2019년까지 테스토스테론 평균 수치가 5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7일 런던에서 열린 유럽인간 생식배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비만과 당뇨병 증가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봤고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과 기후변화 같은 환경 요인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만과 당뇨병만으로도 감소 추세가 설명될 수 있다며 원인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정자 생산이 억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버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넥스트 스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5개 보로 50개 이상의 주요 버스 노선에서 통행 속도를 최대 20% 높여 승객 1인당 이동 시간을 최대 6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버스의 평균 속도는 시속 8마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와 주는 2030년까지 5개 보로에 28개 버스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브루클린과 퀸즈의 소외된 지역에 5개의 급행 버스 노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버스의 앞뒤 모든 문에서 동시 승차를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버스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버스 2,500대를 신규 투입해 전체 차량의 40% 이상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이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 항공 문화 캠페인 It's Time for K-Culture 2026을 개최합니다. 올여름 뉴욕에서 항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행사로 문화원 건물 전체를 항공 여행 공간으로 꾸며 K-관광존과 K-뷰티존, 좀비 체험존, K-PC방 등을 층별로 선보입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BTS 팬 참여 프로그램 BTS 더 시티 뉴욕 아미마당이 열리고 8월 6일부터 21일까지는 살목지, 곡성 등 한국 공포영화 4편을 상영하는 심야 영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시가 열리는 뉴욕 항공문화원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절반 가까이가 주 표준 시험에서 사실상 낙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에서 2025 학년도 뉴욕주 수학영어 표준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재학생 과반이 성취 기준을 넘지 못한 학교는 9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약 1,800곳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보고서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43%인 약 41만 명이 이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특히 공립고등학생의 62%가
이 같은 낙제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시 교육 예산이 학생 1인당 3만 6천 달러가 넘는데도 학업 성취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차터스쿨 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시 교육당국의 공식 평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